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자 대체되는 것은 개발자의 책임이에요. 정확히는 개발자들이 기술적인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대체되는 게 아니고 개발자들이 그냥 단순하게 말이 존나 안 통해서 대체당한 겁니다. 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개발자를 돈 주고 쓰면서 걔들한테 까다롭게 일 맡기는 그럴 바에 차라리 그냥 뭐 무슨 챗GPT, 제미나이, 커덱스, 뭐 크로우드 맥스 이런 거 써가지고 걔네들한테 좀 퀄리티가 떨어지더라도 사람을 그러니까 개발자라는 거를 대체하고 싶다 이 소리예요. 이 개발자에 대한 개발자들이랑 커뮤니케이션하는 이 불쾌한 경험에 대한 뭐랄까 피로도와 불쾌감이 극에 달했다는 겁니다. 뭐 지금은 이제 예전보다 좀 덜하긴 하죠. 왜냐면 제일 잘 나갈 때가 언제였어요? 뭐 코로나 시기였겠죠. 코로나 생기고 나서 뭐 무슨 학원 출신 개발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왔잖아요. 물론 그 쏟아져 나오는 개발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일종의 학원들, 그러니까 일자리도 있었지만은 뭐 지금은 일자리 멸망했죠. 뭐 지금 어디냐 무슨 원티드 가서 신입 개발자 프론트엔드 치면 몇 명 나올 거야. 제가 알기로 거기서 한 공복 10개, 10개, 10개? 10개에서 15개, 5개 정도 남아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미 좆됐지만은, 예전엔 그랬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개발자가 기술에 집중해야 되는 사람 맞아요.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개발자라는 직업 자체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감안하더라도 말이 너무 씨발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을 하려면은 사람이랑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소통을 하려면은 소통 비용이 든단 말이죠. 소통 비용이라는 건 이 상대방이 이 기술자든 마케터든 회사 대표든 간에 여러분 회사 대표랑 말하면서 막 말 안 통해서 답답했던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 스킬 그러니까 사회성 영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회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람이랑 대화하는 거가 이제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이제 일하는 데 있어가지고 더 매끄럽게 진행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개발자는 일단 방구석에 처박혀 없고 컴퓨터 하던 새끼들을 데리고 와서 어쨌든 개발자라는 걸 시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 사회성이 떨어지는 것도 이제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이 말하는 거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런 말 있어요. 찐따한테 절대 권력을 주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찐따한테 절대로 권력을 주지 마라.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개발자들이 권력이 높았어요. 왜냐면 개발자의 지위가 높았으니까요. 너 나 없으면 뭐 돌아가? 네 소프트웨어, 네 프로트 서버, 프론트엔드, 백엔드, 무슨 디플로이먼트, 뭐 배포 다 돼? 안 힘들잖아. 네가 나 없으면 안 되잖아. 뭐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은 그 역할들을 어느 정도 AI가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개발자의 소통 능력이 떨어지는 개발자가 갑으로 있는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큰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개발자들도 이런 일부 시니어 개발자들의 그런 고압적인 태도, 그리고 이제 떨어진 사회성과 정말 같이 어울리기 싫은 그런 사람들이랑 일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피로감 많이 느낀 경우도 있고요. 일단 최소한 뭐 제가 만났던 경험들을 가지고 다 일반화할 수 없겠지만 개발자, 그러니까 기술 직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웹 개발자, 뭐 백엔드 프론트엔드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도 많았지만 이 인간으로서 소통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현직에서 이 마케터라든지 기획자라든지 뭐 영상 편집자라든지 관련해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이 떨어지는 사회성으로 인한 소통 비용이 너무 늘어났다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AI가 뭐 30%든 50%든 주니어만 대체하든 시니어도 대체하든 뭐 무슨 아키텍처는 대체 못하든 뭐하든 간에 어쨌든 개발자 10명 쓸 거 한 6명 썼으면 좋겠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개발자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왜냐? 왜 개발자의 책임이냐? 개발자 말이 존나 안 통하니까. 자, 봅시다. 이제 막 무슨 뭐 개봉시 이번 기능 구현 개발 가능할 거 하면은 뭐 이제 그딴 식으로 얘기하지 마라. 아, 그건 사실 어렵고요. 이번에 인터 수록자가 바뀌면서 기터브에서 디플로이먼트 구조가 바뀌는데요. 이 디플로이가 이제 블루그린 방식이에요. 그 블루그린 방식이라는 게 이번에 기터브를 다시 마이그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다시 레포지토리에 대한 이제 비지빌리티가 변경되는데 그 굉장히 민감한 과정이고요. 그 시간이 있어가지고 뭐 작업 재생이 빨리 걸릴지 모르겠지만 뭐저저 하면서 막 기술적 얘기를 해요. 근데 뭔 소리 들겠어 막. 이걸 말해봤자 뭐 귀에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에 들어오는 게 집중 안 해서 그냥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냥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도 존나 못해요. 막 빠빠빠빠빠빠빠빠빠 기계어로 소리다 막 기계어로. 그래서 막 무슨 꼬아 무슨 내 말에 반박하고 싶어요? 반박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가 나한테 반박하고 싶어? 그럼 네가 개발 공부하던가 나랑 컴퓨터 지식을 맞닿아 뜨던가. 너 C 언어, C++ 언어의 메모리 관리하는 그 구조와 이 힙 구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 기술 근본 알아? 그 아니면 나한테 말 걸지 마. 나한테 말 대꾸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대부분 개발자들이.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봤던 개발자들 중에서 그런 식으로 이 사회성 굉장히 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소통 비용이 많이 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게 팩트입니다. 현실이에요. 뭐 지금도 얼마 밖에서 나왔겠죠? 그러면 이제 뭐, 아, 네 하면서 말 존나 안 통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근데 왜 AI로 대체가 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왜 개발자들이 AI한테 위협감을 느끼냐면 원래는 아무리 내가 이렇게 성질을 이 비용신처럼 성질을 이렇게 막 부려도 어쨌든 얘가 가벼웠단 말이에요. 얘가 가벼웠어요. 어쨌든 얘가 가벼웠고
결국 문제가 생기면 얘한테 물어봐야 됐어요. 그쵸? 근데 이제는 얘가 대답해준다 이거예요. 뭐 개발자 IT 있겠죠? 뭐 개발자 뭐 있어요? 입는 옷. 자, 그림 좀 그려볼게요. 뭐, 후드티 이렇게 쓰고, 후드티 쓰고, 손목에 이제 뭐 애플워치, 애플워치 해놓고 애플워치 프로 맥스 하고 무슨 뭐 아이폰 이렇게 입고, 그리고 뭐, 무슨 머리, 약간 머리 이렇게 깎아머리 해놓고, 그쵸? 아직도 이걸 모르면 어떡해? 아직도 아키텍처를 모르면 어떡해? 그러고도 당신이 지금 테크 회사에 있는 직원이니까, 쪽팔린 줄 알아야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일결을 하잖아요. 근데 GPT한테는 이제 같은 질문을 했을 때, 흥미로운 질문이군요. 굉장히 다른 피드백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것만 가지고도 일단 개발자들한테 질문을 안 하게 되고, 왜냐면 개발자 들어보면은 뭐 말도 안 되는 무슨 이해 못하는 소리 하면서 막 뭐라 혼내기만 하는데, 약간 혼내는 토로 말하잖아요. 막 개발자들 말할 때. 이것도 몰라요? 하면서, 이거 모르면서 왜 물어봐요? 공부를 하고 오셨어요? 구글링 해보셨나요? 약간 이런 느낌을 얘기하잖아요. 그래, 제미나이, 뭐, 챗GPT는 흥미로운 질문이군요. 정말, 무슨 패브를 짚었어요.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군요. 이런 식으로 내 길을 세워주면서 진짜 아무리 내가 바보같이 굴어도 그걸 다 수용해주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한 전문 지식에 대한 백그라운드랑 그런 설명들을 너무 친절하게 잘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발자한테 질문을 안 하게 되고, 일단 개발자한테 질문을 안 하게 되는 것만으로 이미 많은 부분을 대체를 다 한 거예요. 왜냐면 개발자가 실제로 기술 영역에 있는 이상은 개발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코드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데,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코드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나, 그리고 이제 질문에 대답해서 문제를 해결.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굳이 얘한테 할 필요가 없잖아, 더 이상. 그쵸? 더 이상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물어보면 다 대답을 잘해주니까. 그래서 이미 질문에 대답해야 될 개발자들도 이런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코드 영역까지 침범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거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중에 기술 권력이 무너진다고 해석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서 약간 더 재밌게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유가 뭐냐? 이유, 이제 reason 이겁니다. 아스퍼거 개발자들보다 컴퓨터 프로그램, 칩셋이 더 사회성이 뛰어나고 커뮤니케이션 비용에서 발려버린 거다. 그러니까 개발자를 차용해가지고 여기에서 실제로 얻는 효과, 뭐 기술이라든지 뭐 개발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능력보다 커뮤니케이션, 말이 안 통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 거가 더 크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피로도가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여기로 계속해서 무게가 흐르고 있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개발자가, 그러니까 AI가 지금 아무리 발전했더라도 당장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발전할 거지만, 지금 단계의 개발자가, 그러니까 AI가 개발자랑 시니어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걔들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움직임이 비개발자, 비전문가들, 그러니까 뭐 전문가는 맞겠죠? 비기술자들한테서 더 나타나는 형상이 개발자들한테서 느껴지는 이런 이 피로감, 이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움직임이 더 활발해지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제가 생각했으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소에서 개발자를 이제 체험하는 데서 얻는 효과보다 커뮤니케이션 부가 비용,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한다 소리예요. 말이 안 통한다. 말이 안 통하는 거에서 오는 비용이 더 커진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도 이미 그러고 있고요. 자, 그럼 뭡니까? 이제 뭐 개발자 필요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필요 없고, 저희가 생각하는 이 개발에 대한 이 개념이나 아키텍처나, 그리고 전반적인 뭐랄까 이 게임의 룰이 바뀔 것 같아요. 거의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는 뭐 조이스틱으로 게임하잖아요. 조이스틱으로. 근데 이 조이스틱에서 완전히 뭐 키보드 바꾸고, 그리고 키보드에서 VR로 넘어가고, 거의 그 정도로 저는 아예 다이나믹이 변경되는 저희가 시기에 살고 있다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런 변화들을 최대한 빨리 캐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가능성이 높은 방향성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제 인간 시대의 끝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뭐 AI가 다 해주는데, 여러분 코덱스 써봤어요? 코덱스란다. 뭐 클로드 맥스에다가 맥스까지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클로드에다가 그냥 커서 붙이면 커서 20불이 나와요. 커서 20불이죠? 20불 얼마예요? 20 USD to 캐릭터 보자. 그러면 28,000원이에요. 28,000원에 웬만한 개발자들이 수명이 모여서 수천 시간을 써서 만들어야 될 게 일단은 프로토타입이 나와요. 근데 프로토타입이라 한데 아직 프로토타입이야. 프로토타입은 결제도 할 수가 없고, 무슨 CRU도 확실하지 않고 보안도 부족하고 하는데, 그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것도 지금까지는 개발자였고, 그 개발자를 활용해서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MVP 제품 만드는 거에 대한 비용 자체가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그 비용, 이 개발 권력이 부서짐에 따라서 무슨 이제 커서라든지 그런 비전공자들도 쉽게 그런 개발 제품들을 만들어보고,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SaaS 제품들을 만들고 검증할 수 있는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더 이상 개발자들, 기술자들의 전유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만 더 가면은 이 AI로 제품 만드는 일은 개발자가 아니라 비개발자가 더 잘할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획자든 마케터든 디자이너든 뭐든 간에 그 사람들은 고객에 대한 이해가 개발자보다는 더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경영자가 됐든 뭐든 간에. 그래서 앞으로 중요해지는 거는 기술에 대한 이런 이제 기술 권력이나 기술에 대한 격차가 없어지기 때문에 누가 더 고객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냐, 그리고 그 원하는 바를 더 섹시하고 쿨한 방식으로 제공해 줄 수 있냐가 앞으로 이 기술 시장에 있어서 경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라는 것도 기술의 정의 자체가 크게 바뀔 거예요. 왜냐면 더 이상 개발이 개발자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냐? 이제 FSB라는 게 있습니다. FSB가 뭐냐? Full Stack Builder예요. 이제 L라는 그냥 뭐 영역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거고, Full Stack Builder예요. 뭐냐면은 뭐 다 한다는 소리예요. 이제 사람 뽑으면은 이제 얘가 AI를 끼워서 뭐 개발, 코딩, 디자인, 기획, 마케팅, 비용 집행, 무슨 뭐냐 애들 학원 보내기, 무슨 플라그 시키기, 운전하기 실제로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 사업에 있어서 필요했던 모든 걸 다 한 명이 처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빌더라고 해요. 빌더. 앞으로는 이제 외국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이 되겠지만은 지금도 많이 쓰고 있지만 해외 쪽에서는 빌드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빌더예요, 빌더. 그래서 이 빌더인 사람들이 AI를 활용해서 개발, 기술, 디자인, 마케팅 이것들을 전부 다 총망라해서 할 수 있고 100명이 할 수 있던 일을 한 명의 똑똑한 인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가 이제 풀스택 빌더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디자이너 개발자라고 해가지고 디자인이랑 뭐 개발이랑 마케팅이랑 이런 거에 대해서 영역이 많이 무너지고 있었죠. 기존에도. 왜냐면은 서로 간에 영역이 많이 섞이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서로 간에 업무에 대한 인사이트나 업무 도메인 지식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사람 필요 없다, 그냥 너 기계가 알아서 그냥 딸깍딸깍 다 해준다 이 소리예요. 그거를 이제 더 잘 활용할 수 있고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해서 빠른 속도로 엄청난 수준의 이제 비즈니스적인 개발적인 기술적인 임팩트를 낼 수 있는 사람이 풀스택 빌더가 될 거다. 이런 사람한테 뭐 연봉 최소 1억 5천 줘야겠죠? 만약에 진짜 된다면은. 그래서 이제 그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 제가 그냥 설명해 주자면 개발자들 드디어 뒤졌노. 드디어 뒤졌네. 개발자들 드디어 뒤졌네. 꼴 좋노. 말 존나 안 통하더니.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말은 하지 않지만 이런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고 그거를 개발자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위기감을 느껴서 더 뭐랄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개발이 AI가 절대 아직은 대체할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아직은이 지금 2년 걸렸어. 2년. 그러니까 그 뭐냐 윌 스미스 뭐야 팟스파이트 하잖아요. 이거 있죠. 이거가 1년 전, 2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막 2013년, 2012년이 아니고 2023년, 2024년 해봤자 한 2, 3년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엄청난 수준으로 발전되고 있죠. 그래서 이 속도로 하면은 이때는 이거 뭐 씨발 쓸 수가 있는 영상이냐고 이거를. 이건 쓸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쓸 거야 이거를. 윌 스미스한테 싸대기 쳐맞아요. 뭐 고소만 나오면 다행이야. 싸대기 맞는 거로 끝날까요? 뭐 그냥 바로 머리에 그냥 총알구멍 뚫리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발전이 너무 빠르다 이거예요. 그리고 당장은 뭐 아직은 아키텍처까지 못할 수도 있죠. 제 생각에도 아키텍처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뭐랄까 부하라든지 이런 거 예측해가지고 뭔가 그런 이제 전체적인 구도를 잡아주는 건 아직도 기술자고 개발자 영역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툴을 AI한테 명령을 내리는 것도 결국 개발자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직 완전히 대체되지 않은 게 맞아요. 근데 저는 상위 5%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상위 5%,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개발을 잘해서 상위 5%가 아니고 이런 AI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고 열린 마인드로 변화에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5%가 살아남을 거라 생각하고 그 외 95%는 저는 객관적으로 직장 이럴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 레이업 뭐냐 USA 레이업 프로죠. 딥패드 엄청 많죠. 뭐 무슨 엄청 자른다 이거. 메타 뭐 우버 뭐 무슨 sales something like that. 약간 엄청 자른다 이겁니다. 이미 많이 자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냥 뭐 파리 목숨이라 해야 돼. 파리 목숨. 자, 이거를 사람들이 자르는 거 보고서 기분 좋아하는 게 아니고 현실이라 이겁니다. 현실. AI 발전을 막을 수가 없고 이미 개발자들은 대체되고 있고
그리고 개발자뿐만 아닙니다. 마케터, 디자이너, 뭐 무슨 기획자, 뭐 무슨 어쨌든 간에 다 대체되는 운명이에요. 그러면은 개발자만의 그런 이제 개발자만 일자리를 잃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지 적응할 수 있는지 최대한 빨리 그 청사진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 소리입니다. 저희만 잘리는 게 아니에요. 뭐 메타, 세일즈포스, 뭐 아마존, 우버, HQ 인 SBA 에리아 같은 겁나 잘리죠. 그래서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해서갖고 필요함 느끼던 사람들이 드디어 대체를 당하니까 거기에서 갖고 사이다를 느낍니다. 사이다. 드디어 뒤졌네. 이 말이 맞아요. 이제 개발자한테 뭐하러 합니까? 예? 개발자들한테 왜 매달리면서 무슨 혹시 이거 이번까지 수정될까요? 이번 주 수정되면서 혹시 이거 버튼이 나왔을 때 뭐 호버 버튼 누를 수 있을까요? 하면 그거는 이제 죄송한데 아토믹 컴포넌트에 걸려 있는 그 이제 옵션들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라이브러리가 레거시이기 때문에 그 레거시에 대해서 혹시 수정했을 때 잘못 발생해서 그 문제가 이제 나중에 다시 무슨 사이드 이펙트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 사이드 이펙트 fucking 사이드 이펙트 fucking side effect. 말이 좀 험하긴 하지만 저도 개발자로 일하면서 개발자들이랑 소통하면서 이런 쌉소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피로감 느끼고 있었어요. 개발자로 일하면서도 불구하고. 왜냐면 저는 개발자보다는 저는 기획자에 좀 더 가까웠거든요. 이제 사업가의 길을 걷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소리입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왜 너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나 필요 없는데? 나 이제 크로드 맥스 오너인데? 나는 이제 크로드 맥스 오너고 필요 없어. 나 얘한테 물어보면 다 대답해줘. 근데 크로드 맥스 쳐요 그냥. 크로드 맥스. 크로드 똑똑하잖아요. 얘한테 물어보다 이거예요. 그냥 다 가지고 그냥 오케이 크로드. 오케이 크로드. 오케이 크로드. 오늘 개발자 100명 잘랐어. 칭찬해줘. 딱 해보자. 써내 4.5네요. 이번에 오너 냈는데. 자, 와 축하해요. 100명 하루 만에 처리하면 정말 효율적이네요. 그 개발자를 리크루트하는 소리인가요? 아니면 다른 의미인가요? 상황에 따라서 축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개발자한테 하나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기능 수정해도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런 질문을 개발자한테 생각해봐요. 개발자한테. 근데 봐봐. 어떤 기능을 수정하고 싶으신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도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개발자한테 들어봤어요? 그냥 개발자는 죄송한데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지.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훨씬 더 낫다 이겁니다. 애들은 말 알아듣거든. 코딩도 빠르거든. 머리 좋거든. 내가 왜 개발자 사람한테 그런 사람들이랑 내가 비비면서 일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개발자 거율이 높으니까 왜냐면 개발자 없으면 회사 안 돌아가잖아요. 뭐 테크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평소에 내가 개발자 엿 갔다 올 때는 병신 취급하더니 이제 와서 FSB 타령이냐? 조카 병신아. 아니 FSB라는 거는 뭐냐면은 풀 스택 빌드잖아요. 빌드라는 건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중요해요. 일단 AI랑 대화하는 것부터가 커뮤니케이션이고 그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것도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뭐 무슨 사회공학적으로 말을 잘해야 될 필요 없지만 사람이랑 그 기술에 대해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풀 스택 빌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개발자가 어떻게 풀 스택 빌더를 하냐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개발자가 아닌 사람이 기술을 공부해서 풀 스택 빌더 내는 게 훨씬 빨라요. 개발자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빌더할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랑 고객에 대한 그리고 이해랑 그리고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 사업적인 이제 마진 무슨 CTR, CPA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개발자 중보다는 비개발자 중에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카라 이거예요. 나 크로드 있어. 내가 왜 너랑 일해야 돼? 그래서 기술 권력이 몰락입니다. 더 이상 개발자한테 질문을 해야 될 필요 없고 더 이상 개발자한테 개발에 맡기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개발자를 갖고 있는 기술 권력이 몰락하고 있으니까 그게 실제로 다시 일자리랑 같이 날아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똥줄이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더 이상 개발자들한테만 한정된 얘기 아니고요. 저희 모든 직군에 있어갖고 발생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AI를 최대한 빨리 받아들이고 AI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워서 이 풀스택 빌더에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빌더들만 살아남을 거라 생각해요. 저희가 알고 있던 많은 직업이랑 그런 윤리관이나 어떤 직업의 영역이나 직업의 하는 특화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범위가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하고 많이 서로 융합될 거라 생각해요. 개발, 마케팅, 기획, 무슨 사업, 비즈니스, 무슨 이런 거가 다 같은 영역이니까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영역으로 뭉쳐질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얘만 해도 다 할 줄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 FSB가 반드시 되어야 간다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AI 기술을 저희가 최대한 심도 깊게 이해하고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들어있는 회사 프로젝트나 개인 프로젝트나 아니면 사람들이랑 같이 공부할 때나 그런 환경에 있어서 꼭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지 저희가 AI랑 더 친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AI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자세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